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란과의 전쟁 이슈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그 여파로 유가가 더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위험 자산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린다면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른 위험 자산들보다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전쟁이 나든 유가가 오르든 결국 자기 갈 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자, 지금처럼 전쟁 장기화 우려, 그리고 거기에 따라붙는 유가 상승의 그런 우려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 자산이 흔들리는 그런 불안감. 자, 시장은 결국 다시 한번 위험 자산을 줄일 것인가, 버틸 것인가 이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보면서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스트래티지 이슈까지 같이 봐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명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장기적인 타점은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타점도 많이 말씀을 드리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제가 숏타점을 잡아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롱타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처럼 이렇게 올라탈 때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아직은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던 그 흐름대로 밑에까지 내려온 상황은 맞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기준만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만 잘 정해놓은 다음에 그 기준에 맞는 매매만 진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장기적인 관점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이 밑에 있는 바이셀 볼륨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하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은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 구글 폼의 양식에 맞게만 딱 제출하시면은 이 바이셀 볼륨 바로 트레이딩표 지표에 한 10분 안에 적용이 가능하니까 바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전체적인 주봉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2년의 저점에서 2025년 고점에다가 연결한 이 피보나치를 피보나치 A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2024년 저점에서 2025년 이 고점까지 연결한 선을 피보나치 B라고 가정하고 볼 거예요. 자, 조금은 보기가 불편해가지고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남겨놨어요. 자, 피보나치 A에서 중요한 건 이 절반과 618 구간이고, 이 피보나치 B에선 786 구간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장기 추세 안에서 이렇게 피보나치 A에서 눌리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중간 상승 구조에서 구조가 무너진 것인지, 이걸 구분하려면 큰 되돌림과 중간 되돌림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지금 주봉만 봤을 때에는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아주 예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되돌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눌리는 정도가 아니라 반등이 나와도 계속해서 막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회복해야 될 자리들을 아직 확실하게 되찾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보시면 위쪽으로는 강하게 지지를 받았어야 될 이 절반 되돌린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게 팩트죠. 이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봉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봉이나 4시간 봉상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단기 쇼커버일 가능성도 있지만, 주봉에서 저항을 다시 뚫고 안착하는 것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즉, 지금은 시장이 반등이 나왔네, 이걸 볼 자리가 아니라 이 반등이 주봉상 추세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신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낙관적인, 그렇다고 무적정, 공포도 아닌 어디가 핵심 가격대인지를 기준으로 딱 시나리오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하락의 큰 압박은 아무래도 유가죠. 자,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은 내려온 상황은 맞지만, 자, 10월부터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그 뒤로는 그냥 한번 올렸다가 뺀 흐름. 자,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버텨줘야 되는데 여기서 버틸 거라 생각하시나요? 자, 버틸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이 반등이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못 버틸 것 같다, 50K 갈 것 같다 하시면 댓글로 50K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아무튼 지금 하락의 압박의 이슈는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더 튈 수 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비트코인 시장 안에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스트래티지 관련 이슈죠. 왜냐면 지금 시장은 단순히 비트코인이 좋냐, 나쁘냐 이걸 볼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들고 있는 구조 자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지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봉 큰 그림을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중간에 이 스트래티지 이슈를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상에서 장기 시나리오, 단기 시나리오 최대한 자세히 짚어드리고 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다든지 아니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든지 단기 추세가 갑자기 훼손된다든지 이런 건 영상 찍고 나서 단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타점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더 세부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이런 수익을 좀 챙겨놨는데 하락분 대비해서는 약한 수익이긴 하지만 언제나 저는 기준을 잡고만 매매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맞는 자리에서 매매를 잡아드렸고 그 흐름에서 수익으로 연결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스트래티지 관련 이슈를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스트래티지 이 기업을 그냥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그런 회사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비트코인 위에 레버리지 구조를 얹어놓은 회사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회사의 핵심 구조는 아주 단순하죠. 주식이나 각종 자본 조달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자, 문제는 이 구조가 비트코인이 강할 때 신고가를 뚫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물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은 버티면 그만이지만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는 조달 구조도 봐야 되고 우선주나 배당 부담도 봐야 됩니다. 자본시장 안에서 받는 평가도 봐야 되게 되는데 결국에 계속 이 구조가 유지가 가능하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거죠. 즉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을 볼 때 예전에는 그냥 오를까 내릴까 이걸 봤다면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이 기업의 구조가 견딜 수 있는가 그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의 심리적 대리 자산처럼 작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저 회사가 계속 사주니까 든든하다 이렇게 보지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구조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붙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자체가 비트코인 심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비트코인이 무너진다, 스트래티지가 당장 큰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유가 이슈가 시장을 흔들고 있고 위험자산 신호가 약해질 수 있는 이 구간에서 이런 구조적인 이슈가 같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 주변부에 얽혀있는 이런 레버리지 구조들까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봤을 때 단순하게 차트가 좋냐, 예쁘냐, 나쁘냐 이걸 볼 게 아니라 유가, 전제,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레버리지, 비트코인 익스포저 기업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핵심은 비트코인 A의 이 절반 되돌림과 618 구간이고 중간 상승 되돌림은 이 768 구간, 786 구간이죠. 자, 이 기준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구간이 바로 이 절반 구간이죠. 70.8K를 한 번에 이탈시킨 다음에 회복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려다가 지금 저항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 786 구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숫자가 예뻐서가 아니라 장기 상승 구조 안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버텨줘야 반등의 명분이 살아있는 자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K 부근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걸쳐있는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티느냐? 그러면 올라갈 것이고 못 버티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57K는 최소값이고 50K 그 이상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이 구간을 지키면서 반등의 가닥을 잡는 경우입니다. 상방 시나리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이번 반등에서 피보나치 A의 절반 되돌린 구간,
대략 70.8K 부근을 한번 올라탔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70.8K 이 위라는 것은 단순한 단기 반등을 넘어서 적어도 주봉상에서는 아직 큰 구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이 65K 부근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응축한 다음에 70.8K 위로 주봉 기준으로 재안착을 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뭐 유가 흐름이 어떻든 스트레티지 주가가 어떻든지 간에 시장은 최소한 이 비트코인이 반등 가닥은 잡혔다.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순간적으로 뭐 이번 주 주봉처럼 찍는 게 아니라 주봉 마감 기준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위로 올려놓고 주봉 마감 때 다시 밀어버린다면 이번 주 주봉처럼 뭐 어떻게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감이 됐을 때에는 성급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올라갈 수가 있네.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봉상으로 이렇게 말이죠. 70.8K 위로 올라타는지 자 어떤 흐름을 보여주든지 간에 횡보를 보여주다가 에너지를 응축하고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안착하는지 보고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무조건 안착할 것이다. 그렇게 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성급하지 않고 조급하게 보지 않고 대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희망도 있는데 확신도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열어보고 볼까요?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꽤 열어둬야 되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바로 피보나치 이 618 구간 57.8K죠. 많은 분들이 고점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또 반등이 바로 나와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주봉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큰 상승 뒤에는 생각보다 깊은 되돌림이 나와도 아직 구조가 완전히 죽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57.8K라는 이런 자리는 단순 공포가 아니라 밑에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오히려 다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핵심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반등 안 하면 끝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57.8K까지 추가 눌림 가능성도 감안하면서 주봉상 분할 기준을 세워두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거. 저라면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65K 부근은 1차적으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깬다면 시장 불안이 더 커지면서 57.8K 이쪽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갈 가격대를 더 진지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 눌림이면 공포는 커지겠지만 반대로 위험 대비 보상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조를 자 여기서 위에까지 저항도 못 맞고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는 이런 식으로 리스크 대비 보상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물론 이렇게 갈 때에는 우리가 숏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한번 쌓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자 결국 지금 시장은 무조건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무조건 그냥 공포에 내려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정말 단정을 한다면 뭐 미국 CIA, 뭐 정보통이거나 뭐 비트코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대 세력일 텐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디서 버텨야 되는지, 어디를 회복해야 되는지, 어디가 무너진다면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이 기준이 훨씬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은 뭐 오늘은 주봉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께 중요한 건 뭐죠? 단기적으로 내가 현물을 모아갈 때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뭐 선물을 매매할 때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위로 올라탔을 때는 어디서 매도를 하면 좋고 뭐 내려간다면 어디서 롱을 타야 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뭐 단기적인 타점이나 뭐 아니면 장기적인 타점들 그런 것들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관점을 보시고 아 이렇게 흘러갔을 때 내가 여기서 잡아보자. 그런 관점을 미리 캐치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도움만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타점, 요즘 시장 변동성이 뭐 7%, 8% 이렇게 움직이는 장세도 있고 내려올 때도 그냥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그런 파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관점 하나만 가지고는 매매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경우에 거래량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 관점을 실시간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관점을 바꾼다기보다는 기준을 잡고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만 잘 짜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 자, 뭐 제가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께 강요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들어갈 만한 타점들 나왔을 때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그냥 아무런 타점이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기준들 안에서 움직였을 때만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해당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수익도 가능하실 테니까요. 뭐 한 번씩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